기장 업체나 이렇게 딱 자문사를 딱 떼어오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 직원분들이 맡아가지고 다 돌려주잖아요. 다는 아니고요. 이게 뭐 서비스가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기장 서비스는 가격이 제일 큰 요소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20만 원 올린다고 하면 좀 이러실 거잖아요. 나 지금 제가 맡기고 있으니까 시계 사나? 그래서 이렇게 김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대 가셔가지고 우리 문과도 잘 가는데 의대 가서 힘들게 살지 마. 운살만도 우리가 좀 시계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웃고 들고 같이 좋지 사건을 맡기느냐 이것도 좀 별개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거의 뭐 주변에 많이 가져가는 회계사 분들은 뭐 이것까지 야 우리 공부해서 내가 회계사 공부했지.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과도 살만해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망했나, 회계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고 신동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는 전문직 개업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개업의 전문직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자리 잡은 펌이 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로스쿨 동기들이 한 번씩 저를 볼 때마다 아 형은 되게 좋겠다, 벌써 로펌이 자리 잡아서 좀 든든하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 말이 너무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와닿지가 저도 않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자리 잡은 느낌이 난 전혀 안 없어요. 들거든요. 근데 왜 안 들어요? 나는 예를 들어 대중에다가 이렇게 영업을 해서 오는 거지만 여기는 안정적인 기장 업체들도 있고 지역 기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긴 한데 수익성이 이제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럼 왜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지된다. 그리고 올리더라도 진짜 극소하게 1, 2만 원 이렇게 올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인력들을 오랜 기간이 지날수록 그에 따른 임금은 대신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나 월 임대료나 인건비나 이런 거 올라가는데 수입료는 비슷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고객만 확보해서는 남지가 않는. 자리 잡는 거에 대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러네. 그게 자리 잡는 거야. 그거면 진짜 그게 바랄 거 그래야 없죠. 자리 잡는 느낌이 좀 들지 바랄 게 않을까. 기장 업체나 이렇게 딱 자문사를 딱 떼어오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 직원분들이 맡아가지고 다 돌려주잖아요. 다는 아니고요. 맞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결정을 하거나 뭐 리스크를 부담하거나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래도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제가 보긴 해요. 근데 이제 더 대형 회계 법인들은 뭐 3일 회계 법인이나 이런 데 대표들은 사실 그런 부담은 좀 적긴 하죠. 거의 골프만 치고 다니고. 뭐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까. 근데 이거는 3일 대표님 말도 들어봐야 돼. 밑에 애가 뭘 알겠어.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장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이지만 확실히 단가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사건이나 이런 대략 거는 얼마 정도예요 기장료가 한 건에? 한 15만 뭐 원? 한 15만 원? 15만 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1, 2만 원 더 하더라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그러면 없어요. 한 직원이 보통 몇 개를 맡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가지고 직원이 맡는 최대 개수를 저는 몇 정해놨어요. 개? 저는 딱 30개. 30개? 네. 그러면 한 직원이 450만 원을 만드는 거고. 보통은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직원 월급 한 250에서 300 주면은 한 200 이제 인마이 포켓으로 이제 이제 뭐 임대료나 뭐 식비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 문제는 이제 임금이 올려줘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해진 30개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거래처를 맡기고 이제 그 차액을 높이면서 너도 인건비 높여줄게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서비스 질이 안 좋고 더군다나 그 인건비 그대로 두고 인력을 계속해서 갈거나 이러면 서비스 품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기장의 가장 치명적인 게 품질 유지가 고르지 않으면 그게 너무 이제 힘들죠. 책임은 이제 대표가 져야 되는. 변호사는 심지어 안정적인 기장 업체도 없어. 매건 이제 선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힘들지만 이렇게 했다고 치면 우리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죠. 변호사비도 변호사님 임금도 올라가고 저희도 이제 이 차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압박이 오거든요. 그렇죠. 변호사가 선임할 수 있는 숫자도 수행할 수 있는 숫자도 아까 30개라고 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걸 높이거나밖에 없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단가를 높이는 것밖에. 정해진 그 거래처 개수가 만약 맡을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한 개당 객단가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뭔가 서비스를 더 추가로 제공하고 그걸 올리는 방법을 이제 근데 강구를 해야 만약에 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장료가. 근데 갑자기 고객한테 2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죠.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 민감성이 굉장히 큰가 봐요. 엄청 커요. 이게 뭐 서비스가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기장 서비스는 가격이 제일 큰 요소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20만 원 올린다고 하면 좀 이러실 거잖아요. 나 지금 제가 맡기고 있으니까
시계 사나? 시계도 아주 반짝. 객단가를 높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업주한테는 부담스럽다. 요건 근데 맞는 그렇다고 거래처를 이제 더 맡기자니 그럼 이제 서비스 품질이 확 떨어지죠. 왜냐면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또. 변호사는 가격 민감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올리기는 더 수월한데 젊은 변호사들이 하는데 한 500에서 6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전관 예를 들어 좀 부장검사 출신 이런 펌에서는 이거를 3,000, 4,000, 5,000 이렇게 받아요. 근데 막상 여 펌에서 엄청나게 더 새로운 게 있는가? 그건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품질은 비슷한데. 품질은 뭐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의 어쏘로 있는 젊은 변호사가 해요. 그 젊은 변호사가 저희보다 경력이 적은 쪽도 많아. 그러면은 이 검사님의 지휘를 받는 변호사랑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더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면은 더 빽이 있다거나 조반이 해주겠고. 네, 뭔가 선이 있습니다라는 말에 혹해서 3,000, 4,000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경력으로 판검사 찍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1년 정도 시험 치고 갔다가 그래서 너무 넘을 수 없는 입학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중위값이나 평균이 낮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로또기 됐든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하니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뭐 조금 높더라도 만약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면 모르겠지만 높아져 버리면 높일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들에서 깐깐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해준 게 우리 김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그렇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주는 김가혜가 어떤 것이죠? 김가희가 우리나라 최대 네. 가입 플랫폼으로서 선생님들을 고를 수 있고 네. 또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보고. 자세하게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김가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대 가셔가지고 우리 물가는 살만한데 의대가 힘들게 살지 마. 김가혜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건지 우리가 뚜렷이 알겠어요. 왜냐면 파일을 키우려고 해도 그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그렇게 더 뽑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만약에 그냥 막 뽑았어. 지금 순임이 잘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선임이 안 되고 이게 훅 떨어지면 맞아요. 바로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정비 또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또 안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늘리는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적으로 사업 성장이 되려면은 이제 객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어떤 특별한 분야를 이제 더 쪼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객들을 특정해가지고 더 날카롭게 자기의 전문성을 좀 만들어가는. 그 약간 환상을 파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원 전문이라고 하면 뭔가 있겠거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아니라 병원 전문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실무를 누구보다 많이 다뤄봤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실무적인 가이드도 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건데 좀 이렇게 모수를 늘리는 방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 이제 계속해서 늘리는 거는 고정적으로 가되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같이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엄청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겠죠.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TV 출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막 영향력이 영향력 있어서 찾아오려고 근데 전문직은 그게 한계가 있어. TV에 변호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건이 몰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문살만도 우리가 좀 시계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웃고 들고 같이 좋지. 그렇죠. 사건을 맡기느냐 이건 또 좀 별개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구독자님들 여기에 연락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요. 네. 근데 알아보거나 이런 온 사람들 좀 있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뭐 저희가 타겟하는 고객분들보다는 일반적인 수험생들. 네. 저도 가끔 의뢰인들 중에 봤다는 말이 있는데 전 되게 쑥스러워. 숨겨진 취미가 드러난 여기는 좀 연락을 해주시면 효용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좀 저는 뭐 감사하죠. 어차피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해보지만 실제 기장은 다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회계세무사는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변호사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박땡땡 변호사? 누구? 변호사인가? 네. 그분이 아,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변호사분들은 좀 영업에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영업이 안 되고 그냥 방송의 길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맡기는 입장에서도 저분은 너무 유명해서 방송하시느라 시간이 바쁘겠다? 없을 것 같다. 바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방송 뭐 한 타임 찍으면 3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밖에 못 받나요? 방송은 짜게 줘요. 짜게 강연은 좀 많이 주지만 30만 원짜리 하루에 뭐 한 5개 하면은 150이니까 뭐 이렇게 한 달 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유명해졌을 때 만약에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오는 거지 사실 법인을 보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또 내가 바빠지고 내가 또 힘들어지는 거는 그게- 그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지금 그 굴레에 있는 게 김승호 회장님 그 사장학개론 쓰신 분이 사장이 뭔가를 제일 잘하면 그거는 장사고 구성원들이 잘하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저보다 뭐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이제 사업의 영역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선임은 거의 다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상담이 마지막엔 저한테 와. 그럼 내가 전화를 계속 해야 돼요. 이제 하루에 전화 상담을 거의 4, 50개 해요. 지금도 지금 3개가 밀려 있어. 이제 끝나고 바로 전화를 해야 돼. 시간을 다 조정해놔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개미지옥처럼 제가 하와이 여행 가서도 전화 상담하고 끝도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문살만 쉴 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 아플 때도 항상 이제 제가 뭐 얘기해줘야 컨펌을 하거나 확인을 해주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영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난 아플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2주간 쉬었는데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때 매출 손실이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제가 와서 얼굴만 보면 도장 찍을 사람들이 아 대표 변호사가 없는데 내가 뭐 하냐. 그렇죠. 기다리다가 딴 데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아프면 이렇게 손실이 나고 일을 하면은 돈을 버니까 반대로 쉬질 못해. 좀 큰 사업으로 넘어가려면은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 사업이 그게 안 된다. 3년 5년 차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아파서 힘들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큰 병이 나가지고 사업 접는 경우도 있어. 잘 되다가. 아, 그 제가 약간 그 2월부터 지금 축구하다 다리 다치고 또 상담 전화 받으러 뛰어가다가 다리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말에 운살만 너무 재밌지만 돈이 안 되니까 쉬게 되고 아, 뭔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고 당장 급한 거부터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밑에 후원 계좌 그래서 우리도 협찬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이제 들어오시면 아유 그러게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물론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익이 병행되면은 더 기쁠 것 더 같아. 신나게 할 것 같다. 지하철 타고 오시는 거 이제 택시 타고 오고. 그럼요. 그렇죠. 여기는 제네시스 타고 왔고. 나 좀 태워줘. 근데 이제 전문직의 특성이 나여야만 돼서 돈을 버는 건데 예. 나여야만 되니까 또 큰 돈은 못 버네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에는 전문직으로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상한이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이 전문직으로 뭐 자산 아니면 매출. 아니 매출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 순수익. 상한 저는 20억인 것 같아요. 20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전문직이. 저희 뭐 주변에 네. 많이 가져가는 회계사 분들은 네. 뭐 20억까지 가져가시죠. 야, 우리 공부해서. 내가 회계사 공부했지. 아 이번에 그 민희진 그 어도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비로 23억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 나 너무 부럽더라고. 최근에 책도 읽었잖아요. 좀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책을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짧은 거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를 좀 만들어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장이라는 그 이름의 서비스는 시장에 이미 나와 있으면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말이 쉽지 그걸 뭐 만들 수가 있겠어요. 법조 시장에서로 치자고 하면은 뭔가 옛날에라면 짜친다고 하는 일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변호사 들어가서 좀 권위 있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또 소송 뭐 금융이라고 해서 돈을 뭐 소송비를 대주고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새로운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류에 젊은 변호사들이라면 우리 선배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얻어 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든. 틱톡? 전문직 틱톡 현타가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나. 아 지금 전문직 소득 순위 보니까 변호사는 이제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삐끼삐끼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있으면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네. 우리 먼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도록 하자. 아닙니다.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뭐 방향이나 있으면은 네, 같이 논의 네. 주시면 한번.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각 업계에서는 지금 그래도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